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지하는 건 뭐 때문이고 변하는 건 뭐 때문이야? 우리 앞서서요. 운동 중에 안 변하는 운동도 있고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자, 안 변하는 건 왜 안 변해? 변하는 건 왜 변해? 뭘 것 같습니까? 외부에서 충격, 힘을 가한. 그렇죠. 물체가 받는 바로 알짜 힘 때문이라서 중학교 1학년 때 알짜 힘에 대해서 배워오셨어요. 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물체가 받는 진짜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 알짜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래서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알짜 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달라져? 얼마만큼 달라져?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얘는 정식 명칭도 있죠. 알고 있는 사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을 그렇죠. 이걸 반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 제2법칙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 마지막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똑똑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오늘 배우실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물체를 푸는 근간은 가속도 법칙이야. 이걸 가지고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내서 작용 반작용으로 끌고 와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그럼 알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알짜 힘 구할 수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되겠어? 자,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 진짜 힘,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해야 돼? 뭐가 알짜 힘이야? 이거 얘기할게. 그래서 어떤 물체가 꼬매가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으면 당연히 그 10N의 힘 때문에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래서 힘 때문에 변해. 근데 A라고 하는 이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10N만 받는 게 아니고요. F1, F2, 20N의 힘도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받아. 그러면 실제로 얘는 몇 뉴턴의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게 맞니? 30N의 힘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변해야 되니?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물체에는요.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힘이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성해서 구한 값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한다. 알짜 힘. 이걸 옛날에는 진짜 힘 합력이라고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을 합성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는 더하라는 뜻이 아니야, 꼬맹아. 이거 합성하라는 뜻이야. 합성해서 구한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 알짜 힘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힘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셔야 되는데 합성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실제로 F1에 작용하는 힘 10N에다가 F2에 작용하는 힘 20N을 실제로 더하시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이 30N이고요. 같은 방향일 때 그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 얘는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A라는 물체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30N의 힘받아 이렇게 그려도 같은 그림이야.
알겠어? 이게 합성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아 F2야. 하나는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 F1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은 몇 뉴턴일까요? 몇 뉴턴? 10뉴턴입니다. 30이 아닙니다. 10입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요. 반드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알짜 힘을 제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힘이 F2니까 F2에서 F1을 빼셔야 알짜 힘을 구하겠죠. 그래서 20N에서 10N 빼니까 알짜 힘은 10N입니다. 어느 쪽 방향? 생각해. 어느 쪽 방향? 네, 큰 힘 방향입니다. 됐어. 이 알짜 힘 방향은 언제나 큰 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작용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얘는 사실은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 받아 이렇게 그려도 같은 그림이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하죠. 안 배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사실은 물원을 풀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투라고 하는 심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각도로 표현해 볼래요? 느껴볼래요?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0도일 때 최대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0도일 때 최대의 힘이 만들어져서 됐어? 네. 10N과 20N이 최대의 힘을 만들면 얼마나 하는 거야? 30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반대 방향은 몇 도입니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입니다. 그 180도일 때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10N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오메가 3 더하기 4가 얼마야? 7이라고 배웠죠? 그건 스칼라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 스칼라 산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4는 언제나 7밖에 안 돼. 근데 3벡터에다가 4벡터를 합성하세요. 이 값은 얼마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7보다는 작거나 같은 힘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이 3N이라는 것과 4N이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작용한다? 그럼 몇 N이 되는 거니? 7N이요. 최대값을 만들어요. 근데 3N과 4N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몇 N이 됩니까? 1N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벡터일 때는 두 값을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두 값을 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사이의 힘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럼 느껴볼래요? 몇 도일 때 제일 큰 값이 만들어졌어요? 0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각도가 점점 벌어져.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가장 최소의 값이 나옵니다. 되겠니? 그러면 앞뒤 하나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예측해 보십시오. 그게 영재 수업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물체 있어요? 4N의 힘이 작용합니다. 4N의 힘을 물체한테 똑같이 줄 겁니다. 근데 자, 3N의 힘은요. 4N으로부터 30도 각도로 줄 겁니다. 30도입니다. 45도의 각도로 줄 겁니다. 60도의 각도로 줄 겁니다. 90도의 각도로 줄 겁니다. 힘이 제일 큰 거 누굴 것 같습니까? 합력이 제일 큰 게, 알자 힘이 제일 큰 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몇 번? 1번. 둘 사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사이각이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같다면 둘 사이의 사이각이 작은 애가 합력이 제일 클 거야를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끝에서 끝만 가르쳐주죠. 그 사이 값들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 사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예측해 보십시오. 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힘이 생기고 반대 방향일 때 최소의 힘이 생긴다면 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 얘가 4N이 이렇게 작용하고 각도가 120도야. 힘의 크기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각도를 더 벌려서요. 얘가 180도야. 그럼 힘의 크기가 최소한으로 줍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이 최소한의 힘이 얼마야? 1N. 최대한의 힘이 얼마야? 7N. 그렇다면 너네가 봤던 얘네들은 1N보다는 크고 7N보다는 뭐 할 거야? 작은 힘들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얘는 0도보다는 각도가 크고요. 자, 180도보다는 각도가 작은 사이의 각들을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과학에서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작용하는 알짜 힘 어떻게 구해요? 이건 더할 수도 없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뺄 수도 없어요. 반대 방향도 아니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 사변형을 그립니다.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됐어. 그러니 F1이라는 힘과 평행하게 여기다가 또 다른 F1을 그리시고요. 여기에 있는 F2랑 평행하고 크기도 같게 여기다가 F2를 그리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아는 용어죠. 작용점에다가 그래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이게 두 힘의 합력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이 합력의 크기입니다.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살표의 길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합력이 작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두 힘 사이의 각도는 벌어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두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시킬 때 최대 힘이 생긴다.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은 무조건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자 합력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들은 잘 모르죠. 이건 잘 모르죠. 아직은. 대신에 얘는 아셔야죠. 그래도 여기에 블랙과학을 들으러 오셨으니 자, 여기에 있는 게 4N이고 여기에 있는 게 3N이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꼬맹아 여기도 직각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가 4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야? 3이야. 맞죠?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 그 유명한 피타라고요. 그래서 3대 4대 이 새끼 얼마? 5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합성한 힘의 크기가 5N입니다. 요거 알아내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은 5N보다 큰 애들이야. 이 뒤로는 5N보다 작은 힘이 만들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정확하게 얘네들의 힘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흐름을 알고 가자. 이 정도의 흐름을 알고 가자. 됐어? 자,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작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물리 1과 물리 2에서는요. 직각삼각형 피타 이용합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닌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고를 가신다면 배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비스듬한 방향이지만 절대로 작도 같은 거 필요 없어. 특별한 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수각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특수각이 있는데요. F1이라는 힘은 10N이래요. F2라는 힘도 와 똑같아 10N이래요. 라고 하는 반드시 조건 F1의 크기와 F2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양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특수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120도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변을 이용해서 꼬맹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작도를 하면 이 자체가 뭘까? 얘는 평행사변형이자 마름모입니다. 아세요? 마름모입니다. 그러면 한 변에서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방향은 무조건 둘의 정가운데 방향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떨까요? 한 변의 길이와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6N이에요. 이래요. 되겠어? 그럼 머리 있는 쪽 해. 자, 이런 식으로요. 10N 있어, 10N 있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20N이에요. 요 각도가 180, 이 각도가 120도, 이 각도가 120도래. 합력이 얼마야? 어느 방향이냐? 이런 얘기죠. 구해 빨리. 합력 얼마야?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 10이죠. 이거 두 개 합성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 방향으로 16일 텐데 됐어? 그러면 합성하면 원래 있는 이 힘들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 정반대야. 그러니까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의 합력은 아래 방향으로 16ton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자 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은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적어도 느낌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자 힘을 구하면 그 알자 힘이 물체의 운동상태를 변하는 진짜 힘이에요. 알자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힘들은요 다 알자 힘을 얘기합니다. 그냥 힘이 아니야. 되겠어? 그럼 꼬배가 어떤 애가요? 오른쪽으로 16N에 힘 받았어? 왼쪽으로 힘 받았어? 얘는 알자 힘이 얼마니?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요 힘을 바꾸는 있지만 알자 힘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알자 힘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서 알자 힘을 0 만들었어. 이 두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 평형관계라는 건 합력을 0 만드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개편된 교과서로 배워서 이 부분을 못 배우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알자 힘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합시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전 얘부터 시작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 가속도는 한국말로 빠방의 변화죠. 그래서 빠방이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변화량이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배웠잖아. 가속도의 크기. 물론 어떻게 구해?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분의 뭡니까? 속도 변화량. 이렇게 구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이에요? 아니요. 이건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거는 가속도 법칙이 아니고 가속도 정의입니다. 뉴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은 뭔데? 자, 그걸로 가죠. 어떤 물체 있어요?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처음에 1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1초 지났어. 그랬더니 옌병을 이 새끼 속도가 2가 됐어. 봤냐? 그럼 얘는 가속도 얼마냐? 얘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가의 가속도.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 됐어? 얼마? 불러. 크게 얘기해. 얼마야? 1m/s 제곱. 맞습니까? 이 가속도를 가져요. 아,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1이구나. 됐어? 근데 두 번째 나가 있어요. 똑같이 2kg이고 속력이 1입니다. 그러면 1초 지난 후를 볼 겁니다. 하! 나 알아. 이 새끼 속도 2지.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의 속도 3 됐어. 이겁니다. 그럼 얘 가속도가 얼마 됐습니까? 2. 네, 가속도가 2 됐습니다. 왜?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가 2니까 가속도 2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속도 1이에요? 맞아. 가속도 2예요? 맞아. 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뉴턴은 좋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물체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이게 궁금해요. 왜 달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똑같은 물체고 처음 상태 똑같고 바닥에 죽고도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자, 다의 경우에서는 가속도인 변화량의 크기가 1밖에 안 되는데 나의 경우는 변화량의 크기가 훨씬 커. 2배 커. 2 됐어. 차이점을 알고 싶어. 뭐 때문일까? 추측해. 나중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그렇죠. 이 물체에 작용한 사실은 변화시키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 힘이야. 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더 빨라졌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누군가가 운동 방향으로 얘한테 힘을 줬네. 얘도 힘을 준 건 맞네.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가속도가 가보다 나가 2배 커. 이유가 뭘까? 힘의 크기가 달라. 그래서 만약에 얘 힘의 크기가 2N이었다면 얘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까요? 4N. 힘의 크기가 2배 커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배 커졌을 것 같아. 그거 맞는지를 뉴턴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합니다. 정말? 힘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맞아? 힘이 정확하게 2배 되면 가속도의 크기도 정확하게 2배 되는 거 맞아? 이걸 확인 실험을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 뭡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 뉴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뭘까요? 알자 힘입니다. 그래서 알자 힘의 크기가 2배 커지면 물체의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도 정확하게 2배 커지는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호기심.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건 알자 힘밖에 없니? 다른 물리량은 변화에 영향을 안 줘?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4N의 힘을 다양한 애들한테 줄게. 그랬을 때 가속도가 똑같이 2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는 2kg가 아니고 4kg인 물체가 처음에 속도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 겁니다. 그러면 1초 지난 후에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네,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얼마 거니? 2입니다. 되겠어? 그렇다면 힘만 가속도에 영향을 준다면 힘이 같을 때 가속도가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가속도가 다르게 나왔네? 그럼 힘 말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다. 뭐다? 질량입니다. 질량이 나에 비해서 가로가면서 질량이 몇 배 커졌니? 2배 커졌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됐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걸 알아내죠. 그러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알자 힘과 질량 말고 또 있을까? 다양한 물리량들을 가져다가 실험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랬을 때 결론은 뭡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물체의 질량과 알자 힘 이 2개밖에 없다. 이 2개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자, 유일한 요소다. 그러면 앞으로 가속도는요. 저렇게 구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뭐요? 질량분의 알자. A는 M분의 F요.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질량분의 알자 힘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정말요? 해보자. 자, 첫 번째. 저 새끼 질량 얼마? 2kg. 알자 힘 얼마? 2N.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1. 됐죠? 두 번째요. 이 새끼 질량 2kg. 알자 힘 얼마? 4N.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2. 세 번째요. 이 새끼요. 4kg요. 알자 힘은 4N이요. 그래서 가속도 얼마? 1이었구나.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됐죠?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유일하게 물체의 질량과 알자 힘밖에 없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분수식 쓰기 싫어. A는 n분의 F. 그래서 분수식 말고요. 그냥 식으로 F는 뭡니까? MA 라고 하는 이과 정교 꼴등도 외웁니다. F는 MA. 왜? 모든 문제 풀 때 다 그거 쓰거든요. F는 MA. 됐어. M이 뭐야? 그럼 모른다고 해도 F는 MA인 건 알아요. 됐어. 네,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됐어.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요. 물리학과 애들은 늘 과티에다 뭐 쓰고 다니니? F는 MA. 화학과 애들은 뭐 쓰고 다니냐? 이 밥탱이 새끼들. PV는 NRT.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선생님 뭐 쓸까요? E는 MC제곱. 를 알 때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과티에 써져 있는 거를 보면 저 새끼 무슨 과네? 생물과 애들은 못 쓰게. 뭐 안 써? DNA 그려. 됐냐? 이런 것들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봐도 이 새끼 물리학과네. 그런 얘기예요. F는 MA. 됐니? 물리를 대표하는 엄청난 식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알자 힘인데, 그럼 생각해봐. 물체의 질량은 2kg로 정해져 있어. 근데 물체한테 힘을 많이 주면 가속도 커. 힘을 조금 주면 작은 가속도가 생기겠지. 힘을 안 주면 가속도는 생기지 않아.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니?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요? 등속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법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물체한테 어떤 힘도 주지 않으면 물체는 어떤 변화도 생기면 안 돼. 라는 게 바로 관성 법칙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맨 처음에 선생님 정지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힘도 안 줬어요. 그럼 시간이 100시간 지나요. 그래도 물체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니?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겨. 나 안 바뀔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안 변하려는 고집을 물리에서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관성이 성립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바뀌는 걸 우리가 관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유지하려는 성질. 알겠습니까? 그럼 꼬맹아,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의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저거 정지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힘을 안 주면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근데 갑자기 힘을 주면 나 안 갈 거야! 라는 고집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꼬맹아, 너네가 버스에 탔다? 그래서 버스가 정지되어 있어서 버스에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급출발하신다? 그때 너는 뭐하니? 난 안 갈 거야! 고집이 드러나죠. 근데 버스가 급출발하려고 버스는 힘을 줬으니까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내 엉덩이는 끌려가. 근데 내 머리는 안 간대. 그래서 버스가 급출발할 때 네 머리 어디로 가냐? 뒤로 쏠리죠. 안 가! 이씨! 알겠냐? 이게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됐어? 급출발할 때 머리가 뒤로 쏠리는 이 현상이 바로 정지관성을 나타내서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요, 정지관성의 크기가요, 우리 지금 선생님을 포함해서 13명 있습니다.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릅니다.
정지관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타낸 물리량들을 여러분은 다 압니다. 그게 그건지 모르는 것뿐이죠. 볼 것 같습니까? 정지관성의 크기는요, 무게가 아니고 질량입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요, 질량은 정지관성의 크기입니다. 알겠어? 정지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 질량입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을 때 어떤 아이의 질량이 60kg이야. 그럼 당연히 지구니까 몇 뉴턴이겠니? 라고 하는 지구는요, 1kg당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중학교 때는 얼마나 쓰니? 9.8. 중학교 때 쓰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얼마 씁니까? 반올림해. 훨씬 좋아지죠? 10으로 씁니다. 그러면 자, 이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1kg당 지구가 10N의 힘으로 당겨 이 뜻이야. 되겠어? 그러면 60kg니까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냐? 얼마? 600. 그거 어떻게 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게는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값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한국말로 써있잖아, 이 새끼들아. 무게. 맞아, 이 새끼야. 그렇게 읽은 거야. 무게. 알겠어? 6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니까 얼마의 힘으로 지구가 당겨? 600뉴턴. 알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60kg짜리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60kg이야. 근데 지구에서의 그 물체의 무게, 다시 말해 중력 얼마냐면 600뉴턴이야. 근데 얘가 우주로 가. 이제 여기는 우주야. 우주에는 중력이 있게 없게? 없어. 그럼 중력 가속도가 얼마게? 0이야. 그럼 무게가 얼마게? 0이야.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죽을 만큼 배웠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안 바뀌는 고유한 값이라고 했지. 왜? 이건 중력 때문이 아니고 관성 때문에 생길 거야. 그래서 우주에 가도 여전히 60kg. 알겠습니까? 질량은 정지관성의 크기입니다. 안 바뀝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아, 그렇구나. 뚱뚱한 새끼들이 더 많이 휘겠구나. 그래.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을 정지관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애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난 가고 있었지. 근데 나 알짜임이 0이야. 힘 안 받았어. 그러면요, 10시간이 지나도 100시간이 지나도 걔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겠죠.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속도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물체들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또 다른 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무슨 관성이라고 하게?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죽여버려! 뭐라고 해? 운동 관성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구별하자. 정지해 있었던 물체가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정지관성이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은 운동관성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버스 운동관성을 설명하려면 이 버스를 뭐하고 있어야 돼? 가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자, 그래서 버스에 탔어. 그러면 내 몸도 뭐해? 그 버스와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 버스의 뒤쪽에 부딪히지 않아. 버스가 10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버스에 있는 의자도 사람도 똑같이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랬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그럼 버스는 힘 받았으니까 멈추겠죠. 나는 나한테는 힘 안 줬잖아. 난 뭐 할까? 계속 가려고 그런 거죠. 됐어. 그래서 내 몸이 뭐 합니까? 앞으로 쏠리죠. 그래서 허! 하고 쏠리죠. 그러다가 급브레이크를 더 밟으면 난 앞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럼 뒤집니다. 앞으로 튕겨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있어. 안전벨트. 이게 운동관성을 막으려고 만든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게 바로 운동관성이야. 알겠습니까? 자, 운동관성에도 크기가 있겠죠? 그걸 다음 주에 배웁니다.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 운동량, 운동 관성의 크기입니다. 이래요. 됐어? 이건 다음 주에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체에 어떠한 알짜임도 작용하지 않을 때요.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그걸 설명하기에 뉴턴의 제1법칙, 관성법칙이다.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가 질량이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법칙, 제2법칙 했어. 핵심은 뭐야? 제3법칙이야. 이거 하고 싶어서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형을 설명할 때는 같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이 있는데 그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어. 작용, 반작용 법칙이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이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배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걸 배웠어. 이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이 내용은 배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을 여러분도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요. 자, 쌍이 몇 개냐? 그러니까 모든 힘은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힘은 두 개의 힘이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중 하나의 힘을 F1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작용의 힘. 또 하나의 힘 F2를 뭐라고 합니까? 반작용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힘은 항상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은 작용,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그 힘의 대표적인 예 뭐야? 그림 맞추기도 아니고 딱 그림만 알아야지. 뭐야? 지랄, 칠판하고 손바닥이야. 이거. 되겠어? 지금 내가 뭐 했어? 뭐 했습니까?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쳐주자. 이게 나의 작용이라고 치더라. 이게 작용이야. 됐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어. 라고 하는 이 순간 또 다른 힘이 동시에 생겼어. 그러면 그 반작용의 힘은 뭘까요? 라고 하면 맞아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돼. 뒤는 그대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새로운 단어 나오면 안 돼. 손이 칠판을 쳤으니까 이거의 반작용은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동시에 같이 칩니다. 이게 반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기호,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 오빠들! 바보 새끼들. 뭐라고 배웠냐? 화살표 새끼다. 그쵸? 그래. 자, 그 중에서 얘가 이름이 뭐니? 작용점. 중학교 1학년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치? 작용점. 자, 화살표의 방향이 힘준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뭘 나타내게? 힘의 크기요. 그래서 힘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이 세 개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화살표다. 되겠냐? 자, 그러니까 오빠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새끼야. 빨리 나와! 자, F1을 이 그림에다가 화살표로 그린다. 빨리 그려! 응?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이런 씨. 자, 그려봐. 그렇구나. 그렇구나. F1이라고 쓰지 그래? F2는? 그렇구나.
생각을 해? 맞아 틀려? 아, 맞을까 틀릴까? 들어가 보시면 자 힘이 F1, F2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작용점은 꼭 어디에 찍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 힘을 준 애한테 찍니? 받은 애한테 찍니? 그러니까 말이야. 힘을 화살표로 못 나타내면 물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자, 힘을 나타낼 때 항상 작용점은 저 여기 맞았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받은 곳에다가 찍는 거예요.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준 곳에다 찍는 게 아니고 받은 곳에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칠판을 쳤으면 힘을 누가 받았게? 칠판이죠. 그러니까 작용점을 칠판에 찍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이 쳤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F1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아들들아. 되겠냐? 그러면 F2는 힘을 어디에 받았냐? 누가 받았냐? 손이 받았죠. 그러니까 손에다 작용점 찍어서 칠판이 쳤으니까 치는 방향으로 F2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얘들아 손바닥이 아픈 건 F1 때문이야 F2 때문이야? F2 칠판이 날 쳐서 아픈 거지. 내가 칠판을 치면 칠판이 아팠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작용점은 힘을 받은 장소에 찍어요. 알겠냐? 이거 헷갈리면 이제 수능은 안 보러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항상 힘을 받은 지점에 찍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수업한 지가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작용점을 처음에 제대로 찍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책에 찍혀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가 주관식과 서각형으로 바뀝니다. 물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은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가면서 합력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이 힘이 10N, 이 힘이 10N. 자, 그럼 구해. 알자 힘 얼마? 알자 힘 얼마? 알자 힘 얼마? 0, 아닙니다. 20, 아닙니다. 10. 소설 쓰시면 10입니다. 왜요? 선생님이 아까 알자 힘은 어떤 애들끼리 구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그래서 여러 힘들의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10N, 10N이야. 알자 힘 얼마 돼? 0. 그래서 이럴 때 이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 알아내 빨리. 힘의 평형관계. 근데 작용 반작용은요. 한 놈은 칠판에 작용해요. 한 놈은 손바닥에 작용해요. 자, 힘을 받는 물체가 같은 물체, 다른 물체. 다른 물체예요. 합력을 구할 수 없는 두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언제나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는 두 힘입니다. 합력 구할 수 없는 힘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작용 반작용은 언제나 방향은 반대. 힘의 크기는 같아. 근데 합력 못 구해.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자, 전 세계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고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알아내. 죽여버려. 책상이 곱죠. 그렇지. 넌 수제구나. 자, 책상 위에 꽃병, 여기는 어디? 지구. 되겠어요? 자, 저 꽃병 무슨 상태?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는 꽃병 저거 무슨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요. 멋진 말로 무슨 상태? 정지. 정지되어 있으려면 합력 얼마? 0죠. 저 꽃병은 어떤 힘을 받는지 몰라도 합력이 0입니다.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저 꽃병에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이 뭘까요? 중력. 당연히 여긴 지구니까. 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중력 하는 그 중력을 우리가 아까 풀어서 얘기했어. 누가 누구를 얘기했어? 불러. 누가? 안 들려. 지구. 그렇죠. 지구가 누구를?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게 중력이겠지. 이걸 화살표 그려야지. 왜 안 그려? 됐어. 작용점 어디다 찍어? 그렇죠. 꽃병에 작용점을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F1 이렇게 하시면 이 힘입니다. 근데 이 힘에 동시에 뭐가 생기니? 뭐가 생기니? 반작용의 힘이 생기죠. 불러. 누가 누구를? 꽃병이. 그렇죠. 꼴에 꽃병이 당겨. 누구를? 지구를 얼마? 10N의 힘으로 당겨. 화살표 그려. 어디다가 작용점 찍을 거야? 지구. 그렇죠. 지구에 찍으셔야죠. 지구를 꽃병이 자기 방향으로 당겨. 이게 F2야. 알겠어? 이거야. 그러면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기니까 알았어 내려갈게. 그래서 내려가려고요. 얘가 내려가려고 누굴 누를까요? 책상을 누릅니다. 세 번째 힘이 생겨요. 세 번째 힘은 말 잘 듣는 꽃병이 내려가려고요. 꽃병이 책상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아니 누른다. 화살표 찍어. 어디다 찍을래? 책상. 그렇죠. 이건 책상이 받는 힘입니다. 책상이 눌려 10N의 힘으로 F3. 알겠어? 그럼 이거의 반작용 불러. 책상이 꽃병. 그렇죠. 책상이 절로 가 이 새끼야. 책상이 누구를? 꽃병을 얼마? 10N의 힘으로 뭐한다? 민다. 이거야. 오! 찍어봐. 화살표. 힘 누가 받아? 꽃병. 그렇죠. 꽃병이 받아. 10N의 힘을 민대. F4. 되겠냐? 그럼 이제 잘 봐. 꽃병에 찍힌 작용점 몇 개냐? 저 힘은 합력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죠. 얘 아래로 몇 미터? 10. 위로 얼마? 10. 합력 얼마? 그래서 꽃병이 정지상태입니다. 아 신기. 유레카. 되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요. 지금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모든 아이들은 지금 중력과 뭐를 받고 있습니까? 그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면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힘을 중력이라는 힘으로 불러요. 얘는 뭐라 그러지 아세요? 바닥면이 밀어 올리는 힘을 수직한 방향으로 밀어 올린다.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꽃병은 중력과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을 만들어서 정지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들을 힘의 평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책상, 의자가 여러분들 똥꼬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의 합력이 0돼서 거기에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닥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수직항력을 받는다. 그래서 정지된 상태다. 알겠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은 해결되셨을 텐데 시험을 보실 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안 써줍니다. 우린 연습삼아 한 거죠. 그림은 얘만 그립니다. 봤어? 그러면 이때요. 힘의 평형관계인 힘을 찾으세요. 작용, 반작용인 아이를 찾으세요. 이게 답이겠죠. 아, 저 찾았어요. 작용, 반작용, F1과 F4 작용, 반작용이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죠.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같은 색깔로 표현한 아이들이 작용, 반작용의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반드시 다른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F1과 F4라고 하는 꽃병에 작용하는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의 힘입니까?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F1과 F4가 작용, 반작용이고 F3와 F4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찾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병도 지구로 당기는구나. 그것도 아셨고요. 꽃병이 정지 상태인 건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합력을 역만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얘도 지금 중력만 받으면 꼬맹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쵸? 근데 칠판턱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죠? 얘는 중력과 칠판턱이 만든 수직항력의 합력이 0됐기 때문이야. 괜찮아?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작용반작용의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지금 시간이요. 저하고 딱 15분 남았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수능으로 갑니다. 됐어요. 예쁘게 필기할 준비. 종이 필요하면 손 드시면 A4 용지 드릴 거고요. 문제는 4가지 유형을 드릴 거니까 잘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종이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알겠냐? 자, 지금부터 수능 계열입니다. 자, 작용반작용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레벨 1. 레벨 1은요.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질량이 다른 서로 두 물체를 이렇게 놨다고 시작. 하나는 2kg짜리 물체, 하나는 1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놓습니다. 두 물체를 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내가 A쪽에서 밀어줄 겁니다. 얼마의 힘으로? 30N의 힘으로 밉니다. 자, 이때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다는 건 얼음판처럼 미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면 족족 밀려. 간다고요. 됐어? 그러면 정지됐던 물체가 갑자기 속력을 갖고 가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 물체를 움직이는 진짜 힘,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물론 얼마? 내가 밀고 있는 30N이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에요. 되겠죠? 자, 가속도 구하는 식 A는 물론 M분의 F. 그래서 아픈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보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물체가 민 게 몇 킬로니? 얘가 밀어서 간 게 몇 킬로니? 3킬로입니다. 2킬로가 아니고 전체가 한꺼번에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3킬로를 밀었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10m/s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내가 구한 가속도는 A의 가속도일까 B의 가속도일까 둘의 가속도는 합한 값일까 아니면 각각이 다 10이라는 뜻일까? 각각이 다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가속도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입니다. 모두 다 10으로 움직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A밖에 안 움직였는데 B도 움직였네? 이유는 뭐야? 내 힘을 둘이 나눠서 쓴 거야. 되겠어?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30을 줬는데 그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이 얼만데? 그걸 알아야죠. F는 뭐라고요? MA라고요. 맞습니까? F는 MA. 그 중에서 A가 받는 알짜 힘을 구하려면 A의 질량에다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 되겠어? B가 받는 알짜 힘을 구하고 싶으면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B만 사용한 힘이 나와. 알겠어? F는 MA야. 그러니 A는 질량이 2kg고요. 가속도는 10이에요. 그거 곱하시면 아시겠어요? A 혼자서 사용한 힘이 얼마? 30 중에 20입니다. 그러면 B는요. 1kg고 가속도가 10이죠. 그럼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해서 내가 준 힘 30 쓴 게 맞습니다. 맞아.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내 힘을 나눠 쓸 거면 둘이 똑같이 나누지 왜 20하고 10이야? 힘을 나눈 기준이 뭔데? 보여요? 힘을 나눈 기준이 뭘까요? 질량입니다. 어차피 가속도는 같은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힘을 주면 언제나 그 물체는 질량 비율로 힘을 나눠 쓰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 새끼 A 새끼는 힘을 20 써겠구나.
B는 10 썼겠구나. 이게 이제 보입니다. 언제납니다. 물리의 장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과 10이라는 힘을 씁니다. 되겠어? 자, 언니. 그래서 네. 우와, 신기하다. 자, 오빠 뒤로. 됐어. 자, 멈춰. 이게 정상이지. 너 이상한 년이야. 됐어? 이상해. 자, 줄 때 시온이하고 차이점이 먼저 보세요. 자, 얘가 정상인데요. 내가 뒤로 주라 그랬는데 일단 지 거 먼저 밑장 뺐어요. 그리고 뒤로 넘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물체도 그렇습니다. 뭔지 아세요? 30을 줬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면 먼저 A가 먼저 힘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힘 밑장 뺍니다. 그리고 얼마를 건네줄까요? 얼마 건네줄까요? 10 건네주는 겁니다. 되겠어? 이게 사람도 물체도 본능입니다. 나 10년 만에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우와, 신기. 자, 그래서요. 이렇게 물체도 사람도 자기 거 빼고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요. 선생님 저는요. A만 30으로 밀었는데 도대체 A는 왜 20밖에 못 쓰고 B는 또 힘을 왜 받은 거예요? 라고 하면 됐어. 내가 A를 30으로 밀었더니 A가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조그만 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치워야 가잖아. 그러니까 B를 누가 밀어볼게?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었게요? 얼마로 밀었게요? 10N의 힘으로 밀었어요.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밉니다. 그럼 그 순간 뭐가 생겨요, 정상? 반전극이에요. 그럼 얘기하세요. 누가 누구를? B가 A를 얼마의 힘으로 미니? 10N의 힘으로 서로 같이 밀어. 자, 그럼 이제 보이니? A는요. 사람이 민 힘 30에 B가 민 힘 10을 받았어. 그러면 A의 알자 힘은 얼마가 되니? 20 됩니다. 그래서 20밖에 쓴 겁니다. 됐어. B는요. B한테는 얼마? A가 민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쓴 겁니까? 10 쓴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 5번째요. A와 B 사이에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나? 되겠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된다 그래서 자, 그럼 고생아. 레벨 1의 변형이야. 2kg 있어? 1kg 있어? 아까 그 물체야. 자, 차이점은 뭔 줄 알아? 미는 방향이 여기야.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밀 거야.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값이 달라지는 게 있나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달라지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답이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지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몇 번? 5번이 구하세요. 5번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얼마로 바뀔까요? 20. 그렇죠. 내 거 밑장 빼라 그랬죠, 새끼들아. 힘을 받은 애가 누구니까? A니까요. 자, 보세요. 얘 알자임 얼마입니까? 얘네 운동할 때 30입니다. 그 30이라는 힘으로 몇 킬로가 움직였습니까? 30. 그러니까 가속도 똑같이 10입니다. 그죠? A가 쓴 힘과 B가 쓴 힘은 F는 MA로 언제나 예외 없이 질량 비율로 나눴으니까 지금도 얘는 20N의 힘으로 얘는 10N의 힘으로 운동할 거 아니니?
됐니? 그러면 꼬맹아 B라는 물체는 30 받았어. 일단 지가 필요한 힘 알짜 힘 빼고 나머지 건네줘야 돼. 알겠어? 얼마 건네주니? 10. 얼마 건네주냐? 20 건네주죠. 그래서 얘가 20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B가 A를 20으로 밀어. 그럼 반작용 A가 B를 20으로 밀어. 그래서 B의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서로 주고 받는 힘이라고 하는 5번 작용 반작용의 힘은요. 무조건 자기 거 밑장 빼고 넘어가는 힘이다. 건너가는 힘이다.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선생님은 1번부터 5번까지 써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 나오죠. 5번 구하라고. 그걸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5번 구하라 그러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죠. 왜? 다른 건 공식이 있는데 얘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고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니? 사고하는 방법은 힘을 직접 받은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힘, 알짜 힘 빼고 나머지 건네준다.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치자. 이해했어? 그럼 이제 레벨 2 가야죠. 됐냐? 영재 애들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레벨 2, 레벨 3, 레벨 4는 시험으로 냅니다. 응용할 수 있나 보자.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레벨 2 가보죠. 선생님이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레벨 2 보자. 레벨 2는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아까처럼 딱 붙이지 않고 A랑 B를 떨어뜨려 놓을 거야. 괜찮아? 자, 근데 한꺼번에 움직이게 할 거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물체 개 운동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물체 개 운동이야. 그래서 A는 2kg고 B는 1kg야.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로 묶어. 그러면 돼요. 됐어. 줄로 묶을게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내가 이쪽에서 잡아당긴다. 30N의 힘으로.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30N의 힘으로 당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이제 구하십시오. 알짜 힘이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A 혼자서 쓴 힘이 얼마인지,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인지. 뭐야 빨리. 했어. 선생님의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배우고 가셔서 문제 풀어 오셔야 되는데, 그죠? 자, F가 얼마게? 얼마? 30. 36N의 힘으로 몇 킬로 생겼어? 3kg.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야? 10이야. A가 쓴 힘 얼마야? F는 MA. 그래서 20N이지. B는 얼마겠니? 10N이지. 여전히 질량 비율로 나눠가죠. 그래서 저 실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얇은 실이라서요. 실은 단지 힘을 건네주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제가 있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는 두 개를 붙여놔서 A가 B를 직접 밀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A가 직접 B를 밀 수는 없어요. 그러면 A는 누굴 당깁니까? A는 C를 당깁니다. 그러면 그 C이 누굴 당깁니까? B를 당겨서 끌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실은 A에서 B로 가는 힘을 건네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실에 걸려있는 힘을 멋진 말로 텐션, T라고 쓰고 한국말로 장력이라고 있습니다. 실에 걸려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저 실의 다섯 번째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가 얼마니?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한 작용 반작용의 힘이 건너가는 통로죠. 얼마여야 돼? 이게 얼마?
10N이죠. 내 거 문자 빼고 가야 되니까. 괜찮아? 하겠어? 10N인 거 알아? 되겠어? 30 받은 것 중에서 A가 사용한 20N 빼고 나머지가 건너가니까 장력에는 10N이 걸리는 게 맞아. 돼? 그럼 꼬매나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당기면 뭐가 달라져? 장력이 바뀌죠. 다른 건 안 바뀌죠. 그렇죠? 몇 뉴턴으로 바뀝니까? 20. 그렇죠. 되시겠어요? 합니까? 레벨 3 갑니다. 레벨 3 오셨어요. 책상면 위에 고정도르래를 통해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2kg짜리 물체, B라는 물체는 3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책상하고 물체 사이에는 마찰은 없는데요. 제가 B라는 물체 똥꼬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우면 B가 내려가고 A는 끌려갑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힘은 누가 줬을까요? 어떤 힘으로 움직였을까요? 제가 안 당겼는데 그냥 움직여. 누구의? 누구의? 지구가 누구한테 작용한? 네, 실제로요. 지구는요. B 잡아당겨. 몇 뉴턴? 무게. 몇 뉴턴? 30뉴턴. 중력각도 10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하. 자, A도 중력받죠? 안 받을 순 없어. 몇 뉴턴? 20뉴턴. 근데 A는 뭐가 작용하니? 책상이 위로 올리는 뭐? 멋진 말! 수직항력. 몇 뉴턴? 20뉴턴.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합력이 0되니까 의미가 없어지지. 맞아? 근데 얘한테는 수직항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야? 30. 그 자체가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돼요. 되겠어?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요.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된다. 되겠어? 그러면 이 알짜 힘으로 몇 킬로 당겼니? 어? 몇 킬로? 지랄. 몇 킬로? 몇 킬로 마? 몇 킬로? 5킬로 이씨. 되겠어? 가속도 얼마? 6. 필기도 해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바쁘지? 6킬로. 자, 그러면 A 혼자서 쓴 알짜 힘은 얼마고 B가 쓴 알짜 힘이 얼마인지 구하셔야죠. 구하셔도 되고 알짜 힘을 무슨 비율로 나눠도 돼? 2대 3. 네, 천정비율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A가 받은 힘 얼마? 12. 12입니다. 얘네 산수 안 해? 초육 애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산수를 잘하는데 이씨. 자, B 얼마? 18N. F는 MA로 계산하셔도 돼요. A 질량에 A 가속도 집어넣어서. 됐어. 그게 편하면 계산하시고요. 아니면 질량 비율로 나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알짜힘도 2대 3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잘 보자. 이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예요? 구해! 너네 진로 나한테 얘기했지? 그 진로를 보는 거야. 이 녀석이 그 정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일까요?
힘은요, 힘을 건너주는 통로의 역할밖에 안 돼요. 힘을 직접 받은 게 A야, B야? B. B죠. B는 얼마 받았는데? 18. 18. 이씨, 30 새끼야, 30. 아. 30 받았는데 지금 얼마? 18. 18만큼 밑장 빼. 그럼 얼마 건너가야 돼? 12뉴턴. 뭘 통해 건너가니? C를 통해 건너가죠. 12뉴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실이 누굴 당기니? A를 당기겠죠. 그래서 A가 받은 힘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2뉴턴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 힘이죠. 되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실이 몇 가닥?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 모든 부위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장력은 무조건 실의 가운데를 향해서 작용하는 힘이라서 B한테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가 가운데니까. 그렇죠? A한테는 실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줍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됐어? 그래서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12뉴턴 작용해. 그러면 눈 크게 뜨고 봐. B 입장에서 몇 개의 힘을 받냐? 실제로는 두 개입니다. 중력과 장력. 맞아. 근데 두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두 힘이 무슨 방향이니? 반대죠. 합력 어떻게 구하라겠어? 빼라 그랬지. 빼면 얼마나 오냐? 그래서 실패된 거야. 물리에서 예외는 없어.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냐? 마지막. 자, 5분만 있다 가요. 밖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자, 5분만 있다 가죠. 마지막 레벨 4. 뭐야? 마지막 레벨 4 다 왔어.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자, 레벨 4 문제가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얘가 나오는 거죠. A 2kg, B 3kg. 똥꼬 받치고 있다가 동시에 놀게. 누가 내려가냐? B. 당연히 무거운 새끼가 내려가니까 가벼운 새끼 뭐하냐? 올라가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5가지를 구하셔야죠. 근데 얘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저는 얘만 궁금해요.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십시오. 12가지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 4 또 불러. 해결한 사람. 불러봐. 제가 수능 문제라 처음부터 저거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3분 있다 내려간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3분 있다 내려갑니다. 4. 또. 됐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이거 4. 또.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물리 원 한 바퀴 돌는 사람 있잖아. 근데 민영 얼마일 것 같아? 찍어. 20, 22, 20. 20. 어떻게 12가지 나와요? 어? 12가지
어떻게 나와? 12가지 나오죠. 아, 내일 답이 다 다를 거니까. 지금 벌써 2명이 얘기했는데 2개가 다르잖아. 아, 12가지 나와? 신기한 숫자야. 지우라, 얘기해. 먹고했어요. 또 말해봐. 어차피 다 틀릴 거잖아. 4. 아, 4. 그럼 11가지 나오겠구나. 또?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2랑 2?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언니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자, 하자. 알짜리 얼마게요? 11번. 얘네들은요, 지구가 아래로 30N의 힘으로 당기죠. 얘 얼마로 당깁니까? 20으로 당기죠. 알짜리 얼마일까요? 50일까, 10일까, 20일까, 30일까? 10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꼬아놔서 그렇지 이 둘은 정반대로 작용하는 둘입니다. 만약에 A의 힘이 컸다면 얘는 이 힘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상이야. B의 힘이 컸다면 이 힘 때문에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두 힘입니다. 그러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 힘이죠. 그래서 10N입니다. 그러면 그 10N이라는 힘으로 몇 킬로 움직인 거니? 그러니까요. 가속도는 2입니다. 아하. 그러면 F는 MA. 자, A 몇 뉴턴? A인데? A 2kg. 가속도 2. 4뉴턴. B는? 그러니까요. 내가 준 알짜 힘을 질량으로 쓴 거 맞죠? 되겠어? 그럼 꼬면 아주 장력이 얼마일까? 어차피 한 가닥이야. 그러니까 A 쪽에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장력을 구하던 B 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을 구하던 두 개 같아야지. 한 가닥이잖아. 됐어. 나 A 쪽에서 구할 테니까 집에 가서 너는 B 쪽에서 구해라. 알겠어? 자, A는요. 중력 20받아, 장력 받아, 누가 더 커? 장력이 더 크니까 그림 방향으로 끌려갔잖아. 아, 유레카. 그죠? 장력이 더 컸어요.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A가 쓴 알짜힘이 나가야죠. 아, 유레카. 그죠? 그래서 T에서 20을 빼면 A가 쓴 알짜힘 4 나와야 정상. 그러니까 장력의 정체 얼마? 24N.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